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19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사전투표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제주에서 5만 4천여 명이 투표해 10.58%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첫날부터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하면서 전체 투표율은 얼마나 높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주시 연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이른 아침부터 미리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선거 당일 다른 일정이 있는 제주도민들은 물론 징검다리 연휴를 제주에서 보내는 여행객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온 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바꾸려면 한 사람 한 사람 투표가 중요하니까 그런 생각으로 왔죠. 당연히 해야죠. 이번에 나라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여행 간다고 투표 안 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사전투표는 오늘까지 도내 읍면동별로 설치된 43개 투표소에서 이뤄집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어느 투표소에서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여 표로써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유권자 여러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제주에서는 유권자 54,822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10.58%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11.7%보다 낮지만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5.16%보다 갑절 이상 높은 것입니다. 긴 연휴 탓에 사전투표가 이번 대선 투표율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 때마다 하위권에 머물던 제주 지역 투표율이 높아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43살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B씨는 어제 오전 8시 반쯤 제주시 봉계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대선 후보 가운데 마지막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제주를 찾았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복지 공약과 함께 제2공항 원점 재검토와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를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권혁태 기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첫 유세 장소는 제주대학교. 국공립대 등록금을 없애고 한 해 5조 원대의 상속과 증여세를 청년들에게 배당하겠다며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생태와 평화의 제주도를 지키겠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동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심상정 후보는 제2공항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도민들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정주민에 대한 구상권은 당선되면 곧바로 철회하고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배보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자신을 찍으면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견인하며 정치혁명도 이룰 수 있어 사표가 아닌 1타 3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쳤던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를 과감하게 왼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을 누가 뽑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개혁을 위한 정치 구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복지국가를 약속한 심상정 후보. 남은 기간 돌풍을 넘어 대세가 되겠다며 진보정당의 이변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지역 불교계 인사들이 어제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후보가 평화와 인권에 대한 견해가 뚜렷하고 불교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겸비해 불교계와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 선언에 참여한 2천여 명의 명단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쓰면 깊은 바다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해산물을 마구 잡을 수 있어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해산물 불법으로 싹쓸이한 스쿠버 다이버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김산현 기자입니다. 늦은 밤 해경이 불법 포획 현장을 덮칩니다. 어획물을 담은 박스들이 계속 나오고 스쿠버 다이빙 장비들도 발견됩니다. 수중 스쿠터 어디 있어요? 나 빌려 빌리는데. 다 갖고 오세요. 압수한 박스를 열어보자 해삼이 가득합니다. 모두 어른 팔뚝만한 크기입니다. 49살 양모 씨 등 2명이 스쿠버 다이빙 장비로 수심 30m에서 잡은 해삼입니다. 이들이 2년 동안 잡은 양만 2.2톤. 해삼 종묘장과 횟집, 개인에게 팔아 5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해녀들이 얕은 바다에서 잡은 해삼보다 크기가 훨씬 크고 알도 많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팔렸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공기충전 장비와 잠수 장비를 보관하는 비밀 창고까지 만들어 놓고 야간에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차량을 이동할 때 불법 유턴하고 신호 위반을 하는 등 이제 범행을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범행의 치밀함을 보였고요. 해경은 이들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고 비슷한 불법 포획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제주 바다의 명물인 자리돔이 많이 잡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자리돔 어획량이 크게 줄어 어민과 식당 주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서귀포 앞바다에서 잡힌 자리돔을 실은 어선이 포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선이 싣고 온 자리돔은 고작 5쌍자뿐. 예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빈배로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선들이 들어올 때마다 흥겨웠던 포구도 조용하기만 합니다. 배마다 다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쌓아놔서 오시는 분들한테 어서 사세요 이러는데 오늘은 그럴 일이 거의 없고 이게 많지 않으니까 서로 합의 보면서 뭐 많이 사지 말자, 우리 나눠서 사자 막 이렇게. 자리 물량이 일찌감치 바닥이 나면서 포구를 찾았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소매상도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서귀포시 지역에서 팔리는 자리돔 가격은 1kg에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지난해보다 2배나 올랐습니다. 제가 한 4-5번 왔는데 한 번도 못 사갔어요. 물량이 없어서? 물량도 없고 오늘은 또 가격이 너무 올랐어. 자리돔 전문 식당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리돔 가격이 올랐다고 곧바로 요리 가격을 올리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작년 비교하면 한 5, 6만 원이 더 상승해 버리니까 한 10kg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저희 식당에서는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양을 줄일 수도 없고. 전문가들은 제주 바다의 수온이 꾸준히 오르다 2013년부터 다시 떨어지면서 해양 생태계에 혼란이 온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뾰족한 대책은 없어 어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낡고 비좁은 단독주택 마을을 아파트처럼 편리하고 안전한 동네로 만드는 부산판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됩니다. 시범지역 3곳이 선정돼 올 하반기부터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부산 MBC 황재실 기자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던 감천 문화마을. 경사를 이룬 마을의 아름다운 전망 덕분에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지라고 해서 다 사정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불안한 치안과 부족한 편의시설 때문에 빈집이 늘어가는 상황. 부산시가 슬럼화되는 단독주택 마을 200여 곳에 대한 통합관리 사업을 시작합니다. 부산에는 모두 60만 호의 단독주택이 시 전역에 산재돼 있습니다. 부산 전체 가구 수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먼저 단독주택지를 경사도와 고밀도 등 16개 기준으로 분류한 뒤 맞춤형 재생계획을 수립합니다. 공영 주차장, CCTV, 무인 택배함 설치 같은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어떤 재개발 사업들이 여의치 않는 그런 곳들이 많을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단독주택지를 좀 아파트 수준으로 이렇게 관리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첫 시범마을로 중구 대청동과 서구 초장동, 북구 구포 1동이 선정됐습니다. 각 마을에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눈여겨볼 건 도시재생과 노인복지, 도시계획 정책부서가 함께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이보다 훨씬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굵직굵직한 이런 공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부서 간의 간마기를 허물어서 아파트 생활 못지않은 마을 공동체 조성. 부산판 도시재생의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네, 밤사이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앞으로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린 뒤 아침에는 모두 그치겠는데요. 다만 육상과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는 만큼 안개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비가 내리면서 공기는 한결 더 깨끗해진 모습인데요. 어린이날인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20도 가까이 올라 있는데요. 낮에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활동량이 많다면 조금 더운 감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18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21도가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의 기온 종일 19도 내외로 아침에 비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도 아침까지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다가 낮부턴 차츰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을 오가는 운전자들은 비와 안개로 인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15도에서 1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결은 남쪽 먼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광주와 김해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대통령 선거일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95회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제주시 애항운동장과 서귀포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어린이집 연합회가 주최하는 해피 아이사랑 대축제가 열리고 제주와 서귀포 학생문화원에서는 제주도 교육청이 마련하는 행복 2017 어린이 대축제가 열려 뮤지컬과 댄스쇼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또 서귀포시 강정 해군 제주기지 전대에서도 구축함 공개 행사가 열리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집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제주시 도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아파트 경비원인 71살 김모 씨가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입주민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합선으로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후보 유세에 장애인들을 동원한 혐의로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에서 열린 거리 유세에 직원과 장애인 등 50여 명을 보내 선거 운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그제 제주시 1도 2동에서 선거 벽보에 낙서가 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모두 8건의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건의 범인을 검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재원 판사는 불법으로 얻은 토익 성적으로 취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소형 무전기를 이용해 정답을 받는 수법으로 토익 시험을 친 뒤 기업체 입사 시험에 성적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감귤 의무 자조금이 출하량에 따라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귤 농가와 농협 등으로 구성된 의무 자조금 설치 준비위원회는 감귤 출하량 또는 금액의 0.25%를 자조금으로 걷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이 같은 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뒤 최종 확정되면 올해 노지 감귤이 출하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